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오답의 어떤 중요성들을 이제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 자녀들도 이제 오답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오답을 관리해 주실 수 있는데 중고생이 돼서 아이가 학원을 가게 되면 집에서 오답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좀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던지셨습니다. 자, 이제 오답이 중요하죠. 이제 특히 이제 언제부터 많이 중요하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볼 때부터는 많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정확히 몰라서 실제 학교 시험에서 틀리게 되면 문제가 크니까요.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오답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학생들이 오답을 잘 안 하죠. 오답을 잘 안 하고 스스로 또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주로 쓰는 전략들이 있어요.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오답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형식적으로 뭘 시켜서 오답이 되진 않는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정말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야 오답이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오답을 하는 것들은 본인, 즉 학생이 정말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오답 관리가 이제 형식적인 것 빼고는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원에서 많이 쓰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부교재를 엄청 내주죠. 부교재.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개념 교재 한 권을 한다면 부교재로 뭐 라이트센, RPM, 뭐 센 해가지고 부교재를 뭐 3권 정도 내줘가지고 이렇게 반복 훈련을 시킵니다. 반복 훈련. 왜냐하면 예보로 오답을 제대로 해서 정확히 알아라고 해봤자 혹은 오답 숙제를 내봤자 형식적으로 거의 하게 돼서 실제로는 애가 계속 모르거든요. 계속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눈에 보이고 얘가 거짓으로 숙제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인 새로운 문제집들을 반복해서 계속 양치기로 시키는 방식이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학원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은 이제 단점은 뭐가 있냐면 본인이 이제 모르는 유형들만 반복해서 풀어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유형을 다 풀어보죠. 다시 문제집을 샀으니까 모든 문제의 유형을 다 풀어보면서 풀 수 있는 유형까지 잘하는 유형까지 하게 돼서 좀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가장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교재를 여러 권 쓰는 방식이죠. 한 권 정도만 제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여러 권 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진정한 오답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부교재를 많이 쓰진 않고요. 저는 오답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 오답 프로그램을 2개를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A라는 프로그램은 이게 마음에 드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고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은 이거는 만족시켜 주는데 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오답 프로그램을 2개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가다 양치기로 똑같은 문제집 여러 문제집을 많이 풀리진 않고 오답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오답을 시키는 방식을 취하는데 기본료만 35만 원 나가요. 2프로그램 합쳐서. 그러니까 기본료니까 매달 한 달에 내는 비용이 그 프로그램을 빌려 쓰는 비용이 기본료가 35만 원이고 학생이 어느 이상 추가가 되면 인당 또 더 내죠, 돈을. 그러니까 꽤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오답이라는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오답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저도. 그렇다고 문제집을 뭐 4권, 5권 뭐 반복해서 풀리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면이 있잖아요. 얘가 틀리는 유형들만 좀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면 효과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오답이 중요한데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질문, 초등자녀, 어린 초등자녀에게도 오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은 오답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당장 크게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오답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학년입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굳이 오답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근데 초등학생들을 보면 오답이 꼭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도 안 되는 학생이죠. 연산이 만약에 연산도 제대로 못하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제가 거의 관찰해 보면 학습 능력 자체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과목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도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오답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똑같은 문제들을 복사를 해서 또 반복해서 여러 번 풀긴 하는데 초등학생이라면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독서를 통한 언어 능력 향상이라든지 얘가 학습 능력 자체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학원에서 수학을 오답시켜서 반복해가지고 암기시키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안 된 것들을 굉장히 힘들게 반복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게 만드는데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영원히 못하겠죠. 그렇게 계속 학원에서 챙겨주고 반복해줘야만 갈 수 있으니까 진도도 느리고 영원히 수학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한 권 풀 동안 얘는 한 권 풀고 두 권, 세 권 풀 동안 얘는 연산교재도 제대로 안 돼서 계속 복습만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초등학생인데 수학이 안 돼서 오답하고 복습을 많이 시켜야 되는 자녀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연습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중에서 이제 잘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최상위를 푼다라든지 그런 학생들은 오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최상위 같은 거는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오답을 여러 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이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똑같은 내용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완전학습, 즉 초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완전학습을 하는 거죠. 교과서부터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개념도 질문하면서 얘가 정확히 이해했나 확인하고 오답도 하고 문제집도 여러 번 복습해서 틀린 문제도 완벽하게 익숙하게 하고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을 제대로 학습을 하게 되면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훨씬 수월하겠죠.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수학도 쉬워지고 초등학교 5학년 수학도 쉬워지고 초등학교 6학년 수학도 쉬워지는 형태로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선형을 그렇게 해석해서 이용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나선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복되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게 5학년, 6학년 때 반복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은 너무 오답을 골치 아프게 안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한 번 그런 유형들을 다루게 되고 개념들이 복습이 되니까 그때 다시 시켜도 되니까 또 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즉 오답을 시키지 않고 그냥 나가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또 반복돼서 또 다시 할 테니까. 자, 이 전자하고 후자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 자녀들에게는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은 오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 제 부인이 이제 오답 애들 막 쓰게끔 이렇게 시키는 건 있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에 기록 안 하고 그리고 오답을 시키지 않고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저는 그렇게 시킬 예정이에요. 오답을 시키지 않고. 나선형 교육과정이니까 그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수학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복 연습이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중상위권 정도 제 자녀들이 수학 실력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수학의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처음 보는 낯선 유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단계가 학교 시험을 보지 않는 단계에서 주로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한 문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고민하는 게 가능한 어떤 시기죠. 그래서 저는 오답을 통해서 완전학습을 통해서 3학년 때 완전학습을 통해서 4학년, 5학년
5학년, 6학년의 수학이 익숙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3학년 때 완전 학습 안 하고 3학년 때 한번 오답도 안 하고 그래서 최상위까지 풀었는데 모르는 것들 한번 설명 듣고 넘어간다면 4학년 때 또 최상위를 보게 되면 얘는 여전히 그게 낯선 유형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낯선 유형같이 느껴지니까 다시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또 한번 머리를 쓰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낯선 유형같이 계속 얘네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어쨌든 그 문제를 한 방에 빨리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좀 더 머리를 쓰는 과정, 그 과정에서 생각 주머니가 넓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인 제 자녀들은 오답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야 되죠. 이런 교육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가고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게 심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성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제 자녀들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할 자신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오답 관리를 하시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얘가 학원을 갑니다. 그럼 학원을 가면 어떤 식으로 오답 관리를 집에서 도와주면 좋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댓글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집에서 그냥 좀 편하게 효율적으로 어머님이 많이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면 얘 아이가 학원을 가잖아요. 그럼 학원을 갔다 오면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오답하는 시간을 정해서 아이의 수학책 일주일 동안 푼 수학을 보고 여기서 네 힘으로 못 푼 거, 맞았는데 애매한 거나 틀렸는데 계산 실수 말고 몰라서 틀린 것들. 그래서 어쨌든 학원 선생님 설명을 듣거나 너가 이거는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이한테 별표를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별표 쳐진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오답,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간 정해서 오답하는 시간에 다시 풀어보게 시킵니다. 다시 풀어보게 시켜가지고 애가 다 풀어봤다 그러면 어머님이 재채점을 해주세요. 그래서 맞으면 동그라미 쳐주고요. 또 여전히 못 풀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학원을 다녀서 지문이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 학원을 가서 너가 못 풀었던 문제들만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시키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학원을 안 다니거나 지문하기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토요일날 오답을 했으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못 풀었던 문제들만 해설을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이해하라고 이렇게 시키세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은 별표를 2개를 쳐주면 됩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일주일 동안 맞았는데 애매한 거, 틀렸는데 몰라서 푼 것들, 그런 것들 별표 치라고 하고 그 별표 친 것들과 그 저번 주에 해결 못한 그 별표 2개짜리 있잖아요. 그것들을 누적시켜서 또 오답을 시키세요. 그럼 오답하라고 하면 얘가 하겠죠? 그럼 어머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다 끝났다 그러면 채점만 해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역시 그 다음 주 학원 가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내일 해설을 이야기한 다음에 별표를 하나씩 더 쳐주세요. 자,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많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주 좀 어떤 틀만 잡고 관리만 하면 되니까 좀 집에서 학원이랑 병합해가지고 오답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뭐 편한 방법, 심플한, 간결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